내란죄는 정부에 반대해서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해서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을 내란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 반대해서 조직을 갖추고 정부의 전복을 위해서 무력을 행사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정부에 반대해서 조직을 갖추고 정부의 전복, 자신의 정부죠. 그걸 전복을 위해서 무력을 행사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선진국이잖아요. 완전히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에서는요, 제87조부터 91조까지를 내란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형법 87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물란 목적으로 폭동한 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죠,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토 참절, 그리고 국헌 문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마음이 많이 심란하시죠? 나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또 어떻게 지금 또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들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이죠, 지난 3일날 그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대부분 언론들이 말이죠, 거의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였고요. 또 수사기관들도 앞다투어서 말이죠, 내란으로 확정을 짓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 현직 대통령에게 말이죠, 출국 금지를 하고 구속을 하겠다, 막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대통령에게 씌워진 이 내란 혐의는요, 소영웅주의자, 자기 부각주의자,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서 말이죠, 고기가 물을 만났듯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 비상계엄 선포를 말이죠, 위법이다, 위헌이다, 법률 위반이다, 막 이렇게 규정을 짓고 설레발을 먼저 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저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말이죠,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고 구속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제가 많잖아요. 북한의 그 USB 준 문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2명의 어부를 강제로 북한에 보낸 것부터, 그리고 지금 범죄자 이재명에 대해서는 말이죠,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말이죠, 현직 대통령에게 참으로 가관입니다, 가관.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이죠,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한번 규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제84조에는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윤 대통령이 지금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지었습니까? 내란이나 외환은 말이죠, 국가의 존립에 관한 집단 범죄입니다. 그러나 외환죄가 외국과 통모해서, 공모해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데 반해서요, 내란죄는 국가 내부에서 국가의 기본 질서를 공격할 때에 발생되는 것이 바로 내란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말이죠,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이는 큰 싸움이다. 그리고 말이죠, 내란죄는, 아까 내란을 그러시면 내란죄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반대해서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해서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을
내란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통진당의 이석기 씨가 바로 이 내란 혐의가 정의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 반대해서 조직을 갖추고 정부의 전복을 위해서 무력을 행사했습니까? 현재 대통령이잖아요. 현재 대통령이 정부에 반대해서 조직을 갖추고 정부의 전복, 자신의 정부죠. 그걸 전복을 위해서 무력을 행사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선진국이잖아요. 완전히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내란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에서는요, 제87조부터 91조까지를 내란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형법 87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란죄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물란 목적으로 폭동한 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죠,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토 참전, 그리고 국헌 문란입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를 참전했는지 국헌을 문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말이죠, 참전은 무슨 뜻이냐? 주제 넘게 훔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이제 국토 참전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해서 주권을 배제하고, 국민 주권을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배제하는 것을 국토 참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까? 자, 두 번째, 여러분, 국헌이 뭔지 아시죠? 국헌은 바로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라는 뜻입니다. 바로 헌법을 말합니다. 이 국헌 문란은요, 형법 제9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형법 91조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 적이 있습니까? 또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을 했습니까? 또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까? 만약에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어떻게 해서 국회에서 말이죠, 계엄 해제 결의를 하겠습니까? 그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말이죠, 우리나라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의 완성을 말이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아까 얘기했죠, 참전. 그 다음 국헌을 문란 목적으로 폭동한 죄,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폭동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중,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결합해서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폭력을 행하되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에, 한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일 때에 폭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말이죠, 윤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기가 국가를 통치하는데 그 윤석열 정부 스스로 그 정권을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법은 말이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면 말이죠,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이 되거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감정 또는 기획이 개입이 되면 말이죠, 그것은 법이 아니라 이기적인 흉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대통령의 담화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담화문을 보면은 말이죠, 국토의 참전이 나옵니까? 국헌 문란이 나옵니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을 흩뜨리는 종북 세력의 척결 얘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담화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12월 3일 날 여러분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폭동이 있었습니까? 진짜 한국 사회가 말이죠. 지금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은 말이죠. 제가 방송 말미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의 일부 세력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들은 말이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확정을 하고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여의도라든가 온갖 곳에서 지금 집결해서 퇴진 또는 탄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이죠. 국민의힘 한동훈까지 가세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행위가 사실상 내란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말이죠. 외신 보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이 사태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관여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말이죠.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의 러시아의 영향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시위 현장에서 말이죠. 중국산 우유팩이 발견되었다는 그러한 그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군 장성들을 말이죠. 국회에 불러내어서 충성 경쟁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세계 6위의 이 강한 대한민국 군대를 말이죠. 물군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등단해서 이 장성들도 말이죠. 완전히 똥별입니다. 불별입니다. 눈물 흘리고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행위는 말이죠. 외환죄입니다. 외환죄.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 제93조에 나오는 외환죄는 말이죠. 무슨 죄냐 하면은 외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죄인데요. 우리나라 형법에 나오는 외환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환 유치죄가 있고요. 여적죄가 있고요. 저걸 이르게 하는 죄, 모병 이적죄, 시설 제공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간첩죄, 일반 이적죄 및 전시 군수 계약 불이행죄. 이것이 다 외환죄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말이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단체, 한동훈, 이런 무리들이 말이죠. 내란죄와 외환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정서상 상처를 준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왜 그래 됐는지는 충분히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할 말 없으니까 그것을 뭉개버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하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공동 책임 아닙니까? 수습을 해야 되는데 대뜸 대통령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하야해야 된다 이러고 국회로 쪼르르 달려가서 말이죠. 있을 수 없는 행위랍니다. 이것이 말이죠, 여러분, 외환죄, 내란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